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갈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유산균이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3세대 유산균이라는 용어가 건강 프로나 뉴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용어가 좀 잘못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품도 많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흔히 유산균이라고 부르죠. 보시는 것처럼 메치니코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유산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게 제품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제품도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100년, 150년 전부터 이런 좋은 균주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건강할 수 있고 좀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최근까지 좀 침체기도 있고 하긴 했지만 최근까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균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어떤 균이 좋다, 선택에 있어서 꿀팁을 알려주겠다,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3세대 유산균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은 3세대가 뭐야, 1세대, 2세대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3세대는 최근에 뭔가 나오는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균주들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이렇게 발전 양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1세대 그러면 약간 올드한 느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고, 3세대 그러니까 최신의 좀 업그레이드된 어떤 좋은 균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분류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고 접하게 되면은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분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래서 1세대는 음식에서 분리한 균주고 열에 좀 약하다. 2세대는 동물이나 사람에게서 분리한 균주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이 대표적이다. 3세대는 이 전문가가 직접 배양해서 건강에 이롭다고 입증된 균주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일단은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균들은 대부분 열에 약하고요. 그리고 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대부분 다 90% 이상 락토바실러스 아니면 비피도박테리움이 대표적입니다. 꼭 2세대가 대표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로 나와 있는 제품은 다 이 균주 중에 하나예요. 이 균주에 다 속하는 균주가 되겠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음식에서도 분리가 되고, 사람 분변에서도 분리가 되고, 김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치에서도 분리가 되고 하는데,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물론 이제 옛날에 음식에서 주로 분리가 됐었는데, 지금도 음식에서 분리하고 있고, 사람에서 분리하고 있고, 동물에서 다 분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세대를 꼭 나눌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세대는 이제 전문가가 직접 배양해서,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다 전문가가 배양을 해서 균주를 만들고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지, 그럼 1세대, 2세대는 전문가가 배양한 게 아닌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다 어쨌든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이 균을 분리를 해서 발견을 해서 제품과 이제 그 중에 좀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하는 것 뿐이지, 이거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가서 3세대는 뭔가 굉장히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은 입증된 균주, 이 균주를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좀 보기 좋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보면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처음엔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합쳐진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계속 트렌드가 있잖아요, 제품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입증된 균주를 좀 사용한 제품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를 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3세대, 소위 말하는 이 3세대 유산균 중에 하나,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GG라는 LGG 유산균.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도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LGG 유산균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락토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제품도 많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균주는 3세대지만 이제 사람 분변에서 장에서 분리한 그런 균주고, 지금으로부터 뭐 한 80 몇 년에 이제 균주가 분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통 한 30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개발돼서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것이죠. 그거를 3세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최근에 뭐 광고와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유에서 분리한 이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라는 균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BNR17 균주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BNR이라는 이름을 따서 BNR신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제품명을 만든 제품도 요즘 나와서 광고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산균 뒤에 붙는 이제 영문이나 숫자 뭘 뜻하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GG, BNR17 뭐 이런 게 과연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사피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 70억, 80억 정도의 이제 인구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다 호모사피언스 아닙니까? 그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각각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간 아이디도 다들 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균주도 어떤 연구자나 누군가가 뭐 식품이든 분변이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분리를 해내면은 유전자 정보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균주와 좀 다르면은 이름을 져줘야 돼요. 이름을 져줘야 나중에 부를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분변에서 스트레인을 분리해서 뭐 JNU8829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준 거예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뭐 KU41 M23 이름을 지어준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그냥 고유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름 없이 그냥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는 뭐 어디에 좋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종은 뭐 어디에 좋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자,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얘는 KU4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얘는 또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 M23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 같다고 해서 항상 뭐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호모사피언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인간을 호모사피언스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이 다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신체 조건과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각자 물론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특성은 있겠지만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역할이나 기능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라고 하는 이 종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어떤 특정 역할을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3세대 유산균이라고 불려지는 거에는 어떤 특정한 균이 좀 들어가 있다. 그 균은 임상적으로 테스트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보시면은 얘로 제가 뒤에 이제 원료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캡처해 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헬비티쿠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의 종 이름이 나와 있지 뒤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에는 소비자 누군가 봤을 때 어떤 종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균주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락토바실러스 엑시도필러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락토바실러스 종이나 속에 속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은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바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입증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 보다는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디오락 골드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워낙 뭐 이런 프로바이오틱 제품으로는 전문 회사다 보니까 창피하게 이렇게 안 쓰는 거죠.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뭐 CTB LR5라는 균주를 썼다.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를 해야만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3세대 유산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용어가 좀 잘못됐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유산균이라는 말은 용어는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산균도 모두 균을 분리한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요즘은 그 특정 균이 들어가 있는 그 특정 균을 조금 이제 내세우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효능이 좀 많이 연구되고 입증된 균주들을 사용함으로써 이걸 먹었을 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기 더 높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